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요. 구분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되어 있나요? 제가 구분 소유자 의무와 책임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거기 보면 구분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은 제 5조로 봐. 5조. 5조 1항하고요. 그리고 5조가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살죠. 아파트 살면 우리가 다 뭐를 해야 돼요? 일단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럼 봐봐. 그러면 지금 5조하고요. 5조가 의무란 말이죠. 이 의무가 뭐냐? 의무는 1항하고 2항이 있어요. 1항이 뭐죠? 1항은 공동 이익 침해 금지라고 돼 있어요. 침해 금지죠? 그럼 2항은 뭐죠? 2항은요. 그럼 용도의 사용 금지.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불법 증개축 금지. 불법 증개축을 금지해요. 우리가 보면 아파트를 사는데 공동 이익 침해 금지라고 해서 여러분 보면 아파트를 어떤 걸 주로 아파트를 보면 되냐면 그 복도식 아파트를 보시면 돼요. 그럼 복도식 아파트에 보면 중간에 뭐죠? 자전거 같은 거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공동 이익을 침해한다 이런 말이죠. 용도의 사용 금지가 뭐죠? 여러분 아파트는 무슨 용도 사용하죠? 주거의 목적, 주거.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아파트에서요, 예를 들어서 매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파트는 매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용도는 주거의 용도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법 증개축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만약에 자기는 한 120평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파트가. 그런데 지금 있는 게 최대 큰 게요, 80, 90평밖에 안 된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60평짜리나 70평짜리 두 개를 사가지고 중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 아파트를 항상 다 그런 벽 하나하나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하중이 계산돼가지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고 두께를 얼마나 다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중간 벽을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해버리면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삼풍백화점 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 증개축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누가 하는 경우냐? 점유자. 그럼 점유자는 누굴 얘기해요? 점유자는 임차인하고 전세 권자를 얘기하죠. 그러면 소유자가 이런 짓을 한다. 그럼 여기서 43조, 44조, 45조. 그 다음에 점유자가 한다. 46조예요. 우리가 43조로 뭐냐면 사용금지, 뭐죠? 행위의 정지 청구. 정지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 제거, 이렇게. 정지 청구는 뭐겠죠? 예를 들어서 복도시 아파트를 딱 보면요. 여름에 이렇게 덥다게 해가지고 누가요? 그러니까 돗자리 깔아놓고 한 사람이요. 파자마 입고 나이 드신 분이 또 누워있어. 뒤집어 누워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가씨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라 해야 되겠죠? 들어가라. 더 이상 누워있지 마라. 정지 청구.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그럼 자전거 보관한 데로 옮기라고 해야 되겠죠? 결과 제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4조는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5조 1항이요. 5조 1항의 행위로 그랬을 때 정지 청구 결과 제거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5조 1항은 5조 1항인데 5조 1항의 행위로 인해서 공동생활을 하게,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현저한 장애가 있어. 공동생활을 하게 현저한 장애가 있어. 장애가 현저해. 이랬을 때는 뭘 한다? 사용금지를 해. 사용금지. 아니, 그 아파트에서 딱 보니까요, 아무 이상해. 아파트가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들어다니는데 밤에 들어오면 나오지 않고 아침에 다 퇴근하는데 남자들이 2-3명이 나오고요. 우리 남편도 거기를 자꾸 기웃거리고 있어. 그러면 왠지 이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아파트는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지. 알겠죠? 그렇잖아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그럼 사용 금지를 해. 이랬을 땐 그 5조를 현재 장애했을 때. 그 다음에 뭐냐? 이건 경매 청구예요. 경매 청구를 어떻게 한다? 경매 청구는 여기서 두 가지. 5조 1항 플러스 2항이에요. 그 다음에 규약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 규약을 현재 위반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있죠? 지금 여기 말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죠? 강도가 더 세지잖아요? 알겠죠? 그럼 뭐 한다? 해도 안 되면 뭐 한다?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이렇게 사용금지 하려면 어떻게 하냐?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경매 청구할 때도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는 뭐 하냐? 소송을 해야 했어요, 소송. 여기도 만약에 소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매 청구는 소송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매를 해야 되고, 이 둘 다 뭐를 한다? 뭐를 해야지만 변명할 기회를 줘야 돼. 죽은 사람들 찍쓰라고 죽는다는데, 나갈 때 나가더라도 한마디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줘야 돼. 됐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 뭐냐면, 소유자는 멀쩡한데요, 새들은 사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새들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뭐라 하냐면 계약의 해제. 그 다음 뭐라 한다? 해제 플러스 인도 청구, 목적물을 반환해라 이 말이죠. 주인한테 인도 청구 이렇게. 여기도 얼마나 동의를 한다? 4분의 3 이렇게. 4분의 3, 4분의 3, 4분의 4. 우리 4분의 3이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언제죠?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의 변경,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이냐, 누가 이런 것을. 이것을 누가 하냐면 관리인이 하거나, 관리인이 소송을 하거나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요, 관리단 집회,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말이 좀 길죠. 그럼 여기서 그냥 지정된 구분 소유자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봐봐요. 한 사람이 자전거를 딱 밖에다가 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계속 이렇게요,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발부터 자전거 좀 밖으로 내려놓으니까 안 내놔. 그래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가겠죠. 가서 문을 열고 왜, 자전거를 밖으로 내놓지 않냐? 이렇게 가겠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옷을 쓱 벗죠. 용이 승천하죠. 관리사무소 직원 어때요? 무서우니까 내려가죠.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은 이제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놈보다 용이 더 센 사람을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걔는 용이 한 마리야. 그러면 어떻게 해? 앞뒤로 2마리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관리단 집회가 뭐죠? 관리단 집회가. 뭐라고 그랬어? 관리단 집회가 원래 법조문에는 관리단 집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에서는 관리단 집회는 뭐라고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죠. 그래서 대표회의 가지고 용 2마리 있는 걸 찾으라고 해서 찾아가지고 용 2마리 보내면 되잖아요. 그걸 지정된 구분 소유자예요. 그러니까요, 한 마리보다는 2마리가 좀 더 세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소장한테는 큰 소리 쳐도 2마리한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해결이니까 되도록이면 아파트 내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뭐라고 나오느냐? 구분 소유자 이렇게 나와. 알겠죠? 우리 법정 보면 구분 소유자라든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말이 다 구분 소유자. 그런데 지정된 구분 소유자란 말은 여기에서만 딱 나와. 다른 데서 안 나와. 그래서 의무와 책임이 있대. 43, 44, 45, 46조에서만 지정된 구분 소유자란 말이 나와. 다른 데서 이런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 다음에 43조는 사용금지, 경매 청구, 계약의 해제 및 인도 청구에서 나온다.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어디로 보시냐? 여러분요, 오른쪽이요. 281페이지 봐. 281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구분 소유자의 의무라고 나와 있어요. 의무는요, 첫 번째 1항의 맨 끝에 공동이익 침해 금지. 딱 거기만. 2항의 맨 끝에 불법 증개축 금지. 거기 돼 있죠? 그 다음에 2항이에요. 두 번째 줄 가운데 용도외 사용 금지. 그래 돼 있어? 돼 있죠? 오케이. 자, 의무 위반자들은 좋지. 구분 소유자가 위반하는 경우 있죠? 1번이죠? 자, 그 다음 장 봐봐. 그 다음 장 보면 맨 끝에요. 2번. 뭐죠? 누가 위반했다? 점유자가 위반한 경우. 그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말이 다르죠, 지금? 자, 그럼 봐봐요. 구분 소유자가 위반한 경우는 1번.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뭘 한다? 정지를 청구한다. 누가 정지를 청구하냐? 자, 첫 번째 줄 조금만 걸어봐. 1번. 첫 번째 줄 처음에 5조 1항. 자,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것이냐? 두 번째 줄 끝에 관리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거기까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거기. 여기 이 사람들이 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럼 그 다음 장이요. 사용 금지 청구라고 되어 있나요?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용 금지는 어떻게 한다? 줄고 5조 1항. 돼 있죠? 5조 1항. 두 번째요. 두 번째 줄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 페이지 282페이지. 282페이지 맨 위에. 돼 있죠? 그러면요. 44조요. 44조 오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운데. 찾았어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거기까지.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렇게. 지금 됐어요. 이렇게 관리인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뭐로서? 그 맨 가운데, 그 밑에 줄 가운데 소로서 맨 끝에 사용 금지를 청구. 그 다음에 이 항은 뭐라고 됐다? 맨 끝에 뭘 한다? 얼마? 동의 4분의 3. 3항은요, 맨 끝에 변명할 기회, 찍소리할 기회는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구분소유권 경매 이제 더 세죠? 경매는 뭐냐? 줄과 5조 1항. 바로 옆에 및 2항.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규약에서 정한 의무로 현재 위반.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맨 끝에 관리인,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네 번째 맨 끝에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 지금 다 돼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요, 뭐다? 자, 그 다음에요, 2항은요, 2항 얼마? 4분의 3. 그 다음에 3항은요, 3항은 뭐냐?
법원에, 우리 아까 그 위에서 법원의 청구까지 줄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찍소리, 맨 끝에 변명할 기회. 그 다음에 사항은요, 두 번째 줄이요, 판결 확정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5항은요, 해당 구분소유자 줄고, 해당 구분소유자를 맨 끝에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만약에 이 사람 또 경락받아와, 그럼 처음부터 또 43조부터 시작해야지. 알겠죠? 그러면 계속 그놈의 아파트는요, 평생 동안 뭐만 하다가 재판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이번에는요, 집주인은 멀쩡한데, 알겠죠? 거기서 세대를 사람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자가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점유자가 누구죠? 전세권자나 임차인, 이렇게. 자, 세 번째 줄이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바로 밑에요. 계약의 해제 및 전유 부분의 인도로 청구. 야, 너 그 물건 집주인한테 돌려줘라. 이 말이죠. 얼마의 동의다? 4분의 3. 이항의 가운데 4분의 3. 알죠? 맨 끝에요. 변명할 기회. 그래서 그럼 4분의 3이 지금 몇 개 나왔다? 여기서 지금 몇 개 나왔어? 3개. 그 다음에 앞에서 하나 나왔죠. 언제? 공용 부분의 변경. 그럼 지금 4개 나왔죠? 하나가 더 있어. 좀 있으면 규약에서 나와. 자, 그럼 관리단. 이런 관리단이 뭐라고 했어요? 옆에다 써. 이퀄. 입주자 대표회의. 알겠죠? 자, 23절은요.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줄고 구분 소유자 전원. 세 번째 줄 맨 끝에 관리단이 설립된다. 된다 동그라미 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 설립돼버려. 알겠죠? 설립된다. 이렇게. 니은 6이야. 니은. 수분양자로서 줄고 분양대금을 완납. 분양대금을 완납했어. 그런데 바로 맨 첫 번째 맨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못한 수분양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수분양자. 수분양자는요, 맨 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을 행사. 그 사람도 뭘 할 수 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2번, 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의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과 관리단은요,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다. 이렇게요.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 책임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러면요, 관리단이 뭐죠? 아파트 주민들 모임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이 채무가 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분의 비율로 구분소유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아까 얘기했죠? 줄고 관리비 징수에 관한 줄었어요? 관리비 징수에 관한 맨 끝에 그 다음에 옆에 줄고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했어요? 자, 가운데 봐봐. 가운데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맨 끝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여러분요 봐봐.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어떻게 청구하죠?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할까요? 권리와 의무라든가 의결권을 행사를 할 때는 지분의 비율로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용도에 따라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인 보세요. 관리는 뭐죠? 옆에서 써. 관리소장 이렇게. 관리는 관리소장 이렇게. 자, 줄고 1항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 맨 끝에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할 수 있다가 아니야. 선임하여야 한다. 여러분 봐봐. 여기. 여러분의 아파트 관리소장 있죠? 관리소장은 여러분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에요? 아파트 주민인 경우는 99.999% 없어요. 우리나라에. 알겠죠? 만약에 아파트 주민이 관리소장하죠?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가족이 일주일 이내에 정신병으로 입원하게 돼. 무슨 말이겠죠? 우리나라 여자들 보통 얘기가 아니죠. 알겠죠? 와가지고 관리소장 워낙해가지고 어때요?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서 뒤에서 계속 똥 치우라고 하죠. 알겠죠? 껌 뱉어놓고 껌 치우라고 하죠. 나중에요, 온 가족이 정신병 걸려. 알겠죠? 그러니까요, 자기네 아파트에 가서 관리소장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법에도 그래서 그런 사장을 아니까 어떻게 하나 봐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가로 묶어.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가로 묶어. 써. 거기다가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임차인.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임차인도 뭐가 될 수 있다? 관리인이 될 수 있다. 다음 줄고 임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2년의 범위 안에서. 자, 여러분들 재밌는 말 있어. 오른쪽이요 3번 관리위원회라고 돼 있나요? 관리위원회가 돼 있죠? 관리위원회는 봐봐. 관리단에는 규약 동그라미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아마 우리
집법권법은 대부분 둔다, 된다,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이게 아마 유일하게 하나일 거예요. 관리위원회는 규약으로 만다 둘 수도 있다.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그럼 관리위원회가 뭐 하는 사람이냐? 관리위원회는 맨 끝에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해. 다른 말은 뭐다? 관리소장을 감독한다 이 말이잖아요. 관리소장 엉뚱한 짓 할까봐 관리 감독해. 그럼 여기 문제. 그러면 관리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감독하는 사람이죠? 그럼 아파트 관리소장을 감독하는 사람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 감독해야 돼? 옆집 아파트에서 와서 파견 나서 그 관리 감독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봐봐. 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되냐? 자, 그 다음에 26조. 26조의 3, 1항.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알겠죠? 두 번째 줄 선출한다. 그러니까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사람이다? 관리인을 감독하는 사람이다. 관리인은 아파트 구분 소유자, 아파트 주민이 감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항은 관리인의 임기는 뭐냐? 임기는 첫 번째 끝에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딱 거기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관리인하고 관리위원회 위원하고는 선출하는 방법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 말이죠. 다시 왼쪽 페이지로 와. 관리인 봐봐. 관리인은요, 사망, 관리단 집회 박스에 관리단 집회. 바로 밑에 관리위원회 결의. 관리단 집회나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이나 해임이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 조문은 바뀐 거. 우리가 시험 23회 때인가 시험이 끝나고 바뀐 거예요. 23회 때인가 그때 시험은 뭐라고 되냐? 아파트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만 해임되고 선출된다 이렇게. 알겠죠? 선임되고 해임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나자마자요, 그해 12월 달에요,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관리인은 누구죠? 관리단 집회뿐만 아니라 관리위원회에서도 선임하고 해임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관리인은 아파트 관리단 집회나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이 말이죠. 5항.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줄고. 그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뭐예요? 부정한 행위? 관리비 착복이죠. 관리비를 착복했다 이 말이죠. 부정한 행위가 있죠. 부정한 행위가 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줄 가운데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 관리인의 해임을 어디에 청구한다? 법원에 청구해. 그러니까 법원은 선임은 안 되죠. 뭐는 된다? 해임을 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죠. 이런 봐봐. 아파트 관리소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유 부분을 변경하는 사람이에요? 공용 부분을 변경하는 사람, 변경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관리소장이 전유 부분을 변경하면 되겠어요? 전유 부분을 변경? 관리하면 되겠냐고. 전유 부분을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 집의 옆집 총각이. 알겠죠? 그냥 보면은 뭐로 되냐면 여기 보면 1, 2, 3, 4 묶고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죠. 1, 2, 3, 4에서 언제나 1, 2, 3, 4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언제나 정답은 1호다. 1호. 공용 부분을 뭐로 바꾼다? 전유 부분으로 바꿔서 시험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뭐라 나온다?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을 전유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언제나 뭐가 된다? 전유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인데 뭐로 바꾼다? 전유 부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관리인의 보고 의무라고 되어 있죠? 관리인은 줄곧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아니야. 1회가 아니야. 1회 이상이야. 옛날에 몇 년 전에는 1년 전에는 1회라고 되어 있어. 1회. 이번에 뭐로 바뀌었어? 이상이 바뀌었어. 이상. 맨 끝에 보고. 다 오른쪽에 규약 봐봐.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규약은요, 두 번째 줄. 28조 두 번째 줄. 규약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을 규약으로 정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규약에는요,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규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규약은 어떻게 한다? 2번 중에 설정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폐지. 규약을 설정, 규약을 변경, 규약을 폐지. 설정, 변경, 폐지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4분의 3이 이제 다 나왔어. 자, 4분의 3은요, 공용 부분의 변경, 그 다음에 여기요, 사용 금지, 그 다음에 경매 청구, 계약의 해제 및 인도 청구 3가지. 그 다음에 여기요,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알죠? 설정, 변경, 폐지.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42조 맨 밑에 봐봐.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에 누구죠?
왜요? 아파트 산 사람 있죠? 아파트 산 사람에게 뭐가 있다? 효력이 있고, 그것의 결의에 반대한 사람한테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왜? 여러분 4분의 3을 결의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4분의 1은 반대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 반대한 사람한테도 규약의 효력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이렇게. 자, 상가에서도 분양 업종 준수요. 상가에서 업종 준수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5번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규약에 의해서 정한 줄곧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 단수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합 건물의 규약의 내용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요 여기 원주에도 여러분요 업종을 지정해가지고 분양하는 상가 분양 있나요? 있어요? 그럼 만약에요 업종을 지정해서 상가를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좋은 것은 분양자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죠. 수분양자는요 분양받은 사람은 많은 돈은 주지만 독점 이익을 누릴 수가 있죠. 만약에 아파트가 한 1,500세대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편의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것은 이익이요 손해요? 이익이겠죠. 베이커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 부동산이요 중개업소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얼마나 이익이겠어요? 그러니까 업종을 딱 지정해가지고 부동산 하나, 베이커리 하나, 그 다음에 치킨집 하나, 뭐 이렇게 딱 하나 지정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하니까 다른 업종은 저기 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은 팔기도 쉽죠. 무슨 말이겠죠? 왜요?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어디를 가서 뭘 하려면 옆에 또 뭐가 생기면 골치 아픈데요. 그 아파트 단지에는 그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것을 업종 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을 지정하면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봐봐. 내가요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저 부동산 하는 사람은요 앉아가지고 에어컨 틀고 앉아서 말 몇 마디 했는데 돈 번단 말이죠. 열받잖아요. 나도 그러면 치킨집 때려치우고 뭐를 한다? 부동산 하겠다. 그래서 간판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되죠. 그래도 계속 한다. 그러면 전기 끊어버리고 물 끊어버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단전단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변경할 수 없느냐? 변경할 수는 있어. 하려면 어떻게 한다? 경쟁업종에 구분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경쟁업종에 구분 소유자 동의. 그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지표 봐봐. 그럼 지표는 뭐다? 앞에다 써. 관리단 지표라고 써. 관리단 지표. 관리단 지표를 다른 말로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라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지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표의 종류는요, 정기하고 임시가 있어. 정기는 뭐다? 매년 줄고, 우리 시험에 나왔죠, 최근에? 매년 해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 뭐라고요? 매년 해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 정기. 임시는 누구죠? 임시 줄고. 임시는 관리인 줄고.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자, 2항.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우리 좀 회의 좀 하자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5분의 1은 딱 한 번 나와. 딱 한 번. 임시 관리단 집회. 정기 관리단 집회는 언제 한다? 해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 임시는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럼 또 뭐다? 관리인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다? 5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집회 소집 통지. 집회 소집은 어떻게 한다? 집회 소집은요, 자, 줄고 관리단 집회일 일주일 전. 그 다음에 줄고 회의의 목적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 이렇게 해서 통지해야 돼.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가로 봐봐. 상가는 만약에 이 상가 건물이요, 소유자가 수명이라고 해봐. 그럼 상가 건물 소유자가 수명이죠? 그럼 어떡하냐? 이 수명한테 회의가 만약에 7월 1일이다. 그럼 7월 1일이다 그러면 언제요? 6월 23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때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록을 해야 돼. 뭐라고 기록하냐? 무슨 안건을 회의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 B는 노인정, 사문료 몇 가지 이렇게 딱딱 적어서. 그래서 통지라고 하면 그것만 결의해야 돼. 다른 거 결의하면 큰일 나요. 다른 내용을 결의하면 무조건 무효가 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통지한 사항만 결의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요 보면 성질 도는 놈이 우리 아파트에 몇 명 살아가지고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걔들 때문에 계속 안 돼. 그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걔들이 전혀 관심 없는 내용을 해가지고 이제 관리단 집회를 한다고 하고 걔들 없으면 몰래 재건축 결의해버리려고. 그래서 걔들이 없을 때 안건도 없는 재건축 결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 재건축 결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35조로 봐봐. 재밌는 말이죠. 전원이 동의. 전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그럼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옆쪽에 없고 모든 안건을 토의 가능. 모든 안건을 토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잖아요. 전원이 동의하면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도 뭐죠? 토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요, 원래는 어떻게 하죠? 일주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원이 동의하면 일주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회의할 때 어떤 것도 다 뭐 할 수 있다? 결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소집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단 말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통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원이 모여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주민이 모두 다 1000명이 모일 수는 없지만 입주자 대표, 동대표 10명을 모일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모여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전원이죠. 그래서 전원이라고 말은 여기 딱 한 번 나와. 알겠죠? 소집 절차 생략. 자, 그 다음에 결의 방법이죠. 우리가 재건축을 결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봐봐. 36조 보면 뭐라고 나왔죠? 첫 번째 1항 끝에 봐봐.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전원의 동의가 없이 소집 절차를 통지하면 그것만 결의해야지 그 외의 결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러분요, 의결권 봐, 의결권. 의결권은요, 맨 끝에 지분 비율에 따른다. 이런 우리가 지분 비율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 했죠?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의결권, 이렇게.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공유일 경우 문제야.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요. 우리가요, 여기요, 301호죠. 여러분, 301호가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한 집에서 3명 나와? 그러면 여러분 재건축 결의할 때 그럼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겠네? 그러면 재건축 결의를 추진하는 사람이요, 한 집당 100분의 1씩 지분해가지고 한 집에다가 지분권을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해버리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뭐냐? 구분소재 한 명이 나와야 돼. 한 명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세 사람이죠? 그럼 세 사람이 다 나와. 절대로 안 돼. 어떻게 한다? 합의로 한 명을 만들어야 돼. 합의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지분 과반수.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을 해.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갑이 뭐라 하냐? 을너가 그러면 가라. 알았어, 내가 갈게. 두 사람이 합의하면 얼마죠? 3분의 2죠. 그러면 을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가 전혀 안 돼. 서로 자기가 가려고 그래. 그러면 절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3분의 1씩 의결권을 행사했어.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왜 안 되냐?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3분의 1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것이 뭐냐면, 개헌에서 4.4.5.2 개헌. 이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이요. 무시하면 극치를 달리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람이 반 이상이면 1이 된다는 거잖아요. 0.6이면 1이 된다. 말이 돼, 안 돼? 사람이 0.6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때는 뭐죠? 무조건 소수점 무조건 떼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점이 될 수 없잖아요. 70%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 4.4.5.2 개헌을 했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하죠? 원래 뭐 200명이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199.6이더라 이 말이에요. 199.6. 200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4.4.5.2죠. 5를 넣는 것을 1로 친다. 그래가지고 그냥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4.4.5.2 개헌. 여러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소학 용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4.4.5.2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반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소수점이라는 게 없어, 사람은. 소수점이 없어, 사람. 이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199인 거예요, 그냥. 이게 200이 될 수가 있어요? 없다니까. 알겠죠? 아무튼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다, 이 말이죠.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오늘요, 북한이 뭐라 했는데, 뭐 하나 쐈어. 장거리 있잖아요. 그 새끼들, 그거 대단해, 이 새끼들이. 아무튼 하나 쐈어, 아무튼. 북한이 그게 아마 미국하고 실력이 대등한가 봐요, 그게요. 알았죠? 자요? 걔는 죽지도 않을 것 같아. 자, 기억을 보면, 기억은 뭐죠? 반드시요, 몇 명을 정한다? 1인을 정하죠? 그래서 이것은 37조 2항이 뭐냐? 1인을 정하죠? 그것은 강행 규정이다. 어떻게 정한다? 니은. 전유 부분의 공자는 줄고 서로 협의. 1번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줄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줄 바로 옆에 지분의 과반수예요. 알겠죠? 지분의 과반수. 그런데 디귿은요, 디귿.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끝에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절대로 안 돼. 만약에 의결권 행사하면 전체가 무효가 돼. 알겠죠? 무효.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의결권 행사 방법이죠. 이런 의결권 행사 방법 봐봐. 우리가 이제 투표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써요. 의결권은 서면, 동그라미 서면. 그 다음에 전자적 방법. 그 다음에요. 맨 끝에요. 대리인.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관리단 집회를 하잖아요. 의결권 행사 할 때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 전자적 방법이 뭐죠? 인터넷 투표죠? 인터넷 투표.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할 수 있다? 대리인. 요즘에요. 좀 브랜드가 있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부터 홈페이지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자기 동호수 기입하고 인증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투표 같은 거 할 때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뭐 바빠가지고요. 늦게 오고 다 직장에 있는데요. 언제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투표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면이라든가 전자적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란다?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나머지 다 놔두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대한 결의 봐봐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대한 결의는 줄고 5분의 4. 앞으로 여러분요 5분의 4가 3번이 나와. 그런데 지금 여기에 5분의 4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 번째 줄에 서면 동그라미 딱 끊어. 1번이야. 전자적 방법 딱 끊어 2번이야. 서면과 전자적 방법 3번이야. 이렇게 해서 하면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것을 본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우리가 봐봐.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단 집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모여서 집회하는 게 관리단 집회죠. 요즘 세대에서요. 우리가 전부 다 모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동대표를 뽑아가지고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아주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요? 이 동대표를 뽑는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대해서 증축이라든가 개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죠? 동대표 몇 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입주민들 전체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할 때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서면으로 투표한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관리사무소 와가지고 뭐죠? 투표용지에다가 찍고 인증샷 날리고 뭐 이런 별짓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투표를 할 때 아예 그냥 서면으로 투표하든지 전자적 방법, 인터넷으로 투표하든지 또는 이 두 개를 혼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전체 4분의 3 이상이 동일하면은 전체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투표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서면이 직접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이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결의가 있으면 그것도 아파트 주민들의 집회에 의한 결의로 봐준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다? 5분의 4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앞으로 이런 말이 나와. 봐봐. 뭐라 나오냐면 우리가 아까요. 관리인을 선임을 할 때는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서면에 의할 수 있고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냐? 우리가요 관리인을 선임을 할 때는 서면 결의할 수 있다. 관리인의 선임을 할 때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 즉 관리단 집회를 하죠. 집회를 할 때는 뭐뭐에 의해서 한다?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이나 두 가지를 혼용하거나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면 콘도 나오죠. 콘도는 무조건 가반수. 그러니까 뭐 볼 필요가 없지겠죠? 자, 난 집회 결의 효력이죠. 이런 관리단 집회는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어 없어? 있죠. 당연히요. 결의 취소요소가요. 아직 시험에 안 났어. 바뀌고 결의 취소요소 위에 결의 취소요소는요. 결의 뭐죠? 이런 하자가 있는 것을 집회가 잘못된 것을 안 날로부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결의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그래서 1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한 날로부터 몇 년? 1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요 부당한 결의가 있다고 한 것을 내가 6, 7개월 뒤에 알았어. 그러면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6개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처음부터 부당하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결의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그럼 헷갈리면 큰일 나. 안 날은 몇 년, 몇 개월? 6개월. 한 날은 몇 개월? 몇 년? 1년이란 말이죠. 뭐냐? 집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알겠죠? 1호나 2호.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이 밑에가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가 정답이 돼요? 안 날하고 한 날하고. 한 날은 몇 개월? 1년. 안 날은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알겠죠? 안 날하고 한 날하고 헷갈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특별적 요소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놨어. 5분의 1 딱 하나로 그랬죠? 임시. 4분의 3은요? 5개라고 그랬죠? 15조. 그 다음에 29조, 44조, 45조, 46조. 알겠죠? 그 다음에 5분의 4는요? 3개야. 3개인데 우리 지금 하나 났죠? 아까 전자적 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전자적과 서면을 혼합하는 거 알겠죠? 그게 5분의 4. 또 하나가 이제 재건축 결의가 5분의 4, 재건축 결의.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복구 비용이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임시는 얼마다? 5분의 1. 아까 우리 임시 관리단 집회는 누가 한다?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얼마? 5분의 1 이렇게. 자, 이제부터 구조. 지금부터 뭐 간단한 것이에요. 자, 이제 봐봐요. 구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봐. 구조의 담보책임은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누구냐면 매수인은 누구란다? 수분양자. 수분양자한테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예요. 수분양자한테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 편면적 강행 규정.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 여기요, 하자담보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추구권. 그러면 하자 보수 청구권. 그래서 하자 보수 청구권하고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이것을 우리 뭐란다? 손해배상 청구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해당 현재 구분 소유자한테 해당하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까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 안 된 거 또 하나 있었는데 언제 안 된다 했죠? 입주자 대표 안 된다고 했었는데 한 번 얘기했었는데 언제? 보존행위 알겠죠? 입주자 대표 안 돼. 자, 하자 보수죠. 보수 고치는 거. 하자 보수 청구는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은 누구냐? 구분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관리인하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뭐란다? 입주자 대행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 여기. 그러면 하자담보 추구권을 다른 말로 손해배상이라고 그래. 손해배상 말이 무슨 말이죠? 아파트 외벽이 금이 가가지고 빗물이 새 들어가가지고 벽지가 다 상처 아니야. 벽지가 손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또는요, 수리하다 보니까요, 지금 호텔 가서 잠을 잤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그 손해배상을 뭐란다? 하자담보 추구권이라고 그래. 근데 그 손해배상은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손해를 입은 사람이 청구하는 거지 수분양자가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입주자 대표는 자기가 손해를 입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자 보수는, 그러면 보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금의가 있으면 그것을 수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수선해달라면 잘 말 들어 안 들어? 잘 안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선은 누가 가서? 관리소장이 가서, 관리인이 가서 해달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요. 입주자 대표가 하면 좀 더 힘이 있겠죠. 아무래도 대표니까. 그 다음에 내가 용이 승차하니까 내가 성질 더러우면 내가 가서 직접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관리인이 해달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누가요? 구분 소유자가 가서 해달라고 해도 되고, 입주자 대표가 가서 해달라고 해도 되죠. 수선. 보수는. 이것은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이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담보책임은요, 전유 부분하고 뭐냐면 공용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전유 부분은 인도시부터 몇 년이다? 10년이고, 공용 부분은요, 사용검사, 사용승인으로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이게 다르죠. 공용 부분은 뭐다? 엘리베이터. 그러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고, 전유 부분은 내가 그것을 인도받은 날부터 10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요, 이 아파트가 있죠. 갑의 임대 아파트요. 1월 1일부터 90년 1월 1일 날 내가 여기서 인도를 받았어. 임대 아파트니까. 그래가지고 언제요? 95년 1월 1일 날 분양을 받았어. 누가요? 갑이 그대로요. 갑이 90년 1월 1일 날 임대 아파트를 임대해서 들어가가지고 5년 있다가 내가 분양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인도받은 날부터 10년이죠? 이 인도라는 것은 최초 인도를 얘기하는가? 그렇다면 분양받을 때부터 10년을 얘기하는가 이 말이죠. 언제부터 10년이다? 언제부터? 최초 인도받을 때부터 10년이다. 분양받을 때부터 10년이다. 그럼 내가 이 얘기 한번 해볼게.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요, 10년을 살다가 분양을 받았어. 10년. 임대 아파트에 내가 10년을 살다가 분양을 받았어. 그리고 분양받을 때부터 10년이다. 그러면 건물 건축한 사람은, 시공자는 몇 년 동안 책임을 져야 돼? 20년.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인도라는 것은 분양받을 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최초 인도시.
만약에 임대되고 만약에 분양이 됐다. 그러면 최초 임대시, 임대를 위해서 인도받을 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 이 소멸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자담보 추구권이란 말이고, 이 소멸상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러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개개의 손해가 발생할 때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한번 벽이 금이 간 것이 작년 1월 1일이었단 말이죠. 이번에 또 중간에 금이 갔어. 올해 1월 1일이란 말이죠. 그럼 이쪽에 대한 소멸상은 작년 1월 1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크랙이 발생한 것은 오늘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에요.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한다 이런 말. 이것을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담보 책임 보시면, 담보 책임은 누가 담보 책임을 지냐? 옛날에는요, 우리가 여러분 23회 시험 있죠. 23회 시험은 10월 그때도 아마 10월 29일이나 그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23회 때 시험을 볼 때 담보 책임은 시공자 있죠?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진다. 그래서 틀린 걸로 돼 있어. 시험 끝날마다 12월 22일인가 24일인가 법이 바뀌었거든요. 시공자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자가 책임을 졌잖아요. 분양자도 책임지지만 누구도 책임진다? 시공자. 그래서 분양자고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첫 번째 구조의 첫 번째 끝에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그래서 분양자.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 분양자와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 그걸 말한다. 시공자. 시공자가 그럼 누구한테 대해서 세 번째 죠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담보 책임은 이제는요, 분양자만 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누구하고? 분양자하고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자, 적용 대상은요, 우리가 담보는 뭐죠? 봐봐. 우리가 지금 담보는 뭐가 하자가 있는 거죠? 줄거 건물의 건축상의 하자다. 건물의 건축상의 하자. 알겠죠? 우리가 건물이 잘못됐을 때 줄거 대지 부분의 권리상 하자 줄 것이고 X. 대지 부분의 권리상 하자가 아니고 뭐다? 건축상 하자다. 이렇게. 무슨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두 번째 줄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매수인을 뭐라고 한다? 수분양자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분양자와 시공자죠. 분양자와 시공자에서 이퀄 해가지고 담보 책임의 주체, 담보 책임의 주체, 담보 책임을 지는 자. 누구다? 그것은 분양자와 시공자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하자담보 추구비자라고 되어 있죠. 1번 봐봐. 하자담보 추구권은 줄고 하자담보 추구권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 여기 봐봐. 무조건 보지 말라고. 하자담보 추구권은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현재 손해를 입은 사람이죠. 현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수분양자다. 현재 소유자다. 현재 소유자. 그래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봐봐.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 당연하죠. 누구다? 현재의 집합 건물의 고분 소유자. 이렇게. 2번은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있죠. 자, 기억 줄고요. 하자 보수를 가면 그 다음에 줄고 하자 보수를 가면 손해배상 청구권, 즉 하자담보 추구권은 거기까지. 두 번째 줄 끝에 현재 고분 소유자에게 귀속. 세 번째 줄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은 입주자 대표나 관리단은 맨 끝에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왜? 손해는 누가? 손해를 입은 사람이 청구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청구하는 게 아니죠. 봐봐. 내가요, 갑이 을을 폭행했어. 그럼 폭행해서 손해 입은 사람 누구죠? 을이죠. 그럼 을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을 친구가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죠?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자 보수는 다르죠. 하자 보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니은은요, 법제 구조는 줄고 법제 구조는 첫 번째 맨 끝에 강행 규정화한 것.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분양자가 바로 옆에 현재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법정 책임이다. 그러니까 구조가 법이죠. 법에 정해져 있는 책임이다. 그걸 법정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몇 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 그러면 그 소멸시효는요 언제부터다? 9번 디귿 봐봐.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소멸시효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줄고 소멸시효 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해. 아까 말했죠? 여기는 작년 1월 1일이다 그러면 작년 1월부터 10년. 여기는 오늘 발생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10년. 알죠? 그걸 얘기해.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줄고 현재 입주자. 현재 입주자가 누구죠? 구분소유자죠?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자가 누구죠? 관리인이죠? 여기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뭐란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고 그래. 그걸 박스에 입주자 대표회의 등 박스에 써요. 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뭘 한다? 바로 옆에 줄고 하자보수 청구권,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 청구권 및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하자보수란 말이죠. 뭐죠? 시공사에 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빨리 수리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말하면 잘 안 듣잖아요. 예,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갈게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 계세요. 먼저 가 있으라고 했으면 뒤에 따라와야 되는데 따로 안 따라와. 안 따라오잖아요. 알겠죠? 그럼 어떡한다? 아무래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라든가 관리소장이 가서 말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하자, 보수. 수리해달라. 이것은 누가 가서 해도 되죠. 근데 돈. 손해 입었으니까 돈 달라. 그럼 손해를 입은 사람이 청구해야죠. 그러니까 누가 청구한다? 현재 구분 소유자가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죠. 봐봐. 여러분 혹시 그 물건을 마트에 가가지고 우유를 하나 샀단 말이죠. 우유를요. 마트에 가서 우유를 하나 샀는데 그 우유가요, 날짜가 지났어. 그럼 하자가 있어, 없어? 있죠. 교환해달라,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러면 아파트 내가 건물 지어달라고 했어? 딱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건물 지어가지고 나한테 물건을 판 거죠. 뭐가 똑같아? 마트에서 우유 판 거가 똑같아. 아파트 분양은. 자기가 물건을 만들었고 나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날짜가 지나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으면 물건을 뭐 한다? 교환해달라고 하든지 해지를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 아파트 건물을 지어놓고 하는데 이것이 하자가 있어. 하자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분양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자, 그럼 줄고 뭐냐면 두 번째 줄 가운데 완공 후에도 바로 옆에 완공 후에도 두 번째 줄 가운데 바로 옆에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분양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분양계약을 말 수 있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지금요? 오케이. 자, 4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그렇게 되어 있어. 존속기간은요 전유부분 박스 작년에 나왔죠. 인도한 날 공용부분 박스 공용부분은요 뭐다? 공용부분이 뭐죠? 그다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니죠. 알겠죠? 엘리베이터 언제요? 사용검사일 맨 끝에 사용승인일 사용검사 또는 뭐다? 사용승인일 알겠죠? 이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 알겠죠? 그 다음에 기억, 밑에 기억. 하자 담보 책임의 기간. 10년은 뭐다? 10년. 뭐다?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아까요?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뭐다? 소멸시효다. 예전에 소멸시효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10년이다 하는 것은 뭐다? 제척 기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 줄고 봐. 니은하고 디귿은 다 똑같은 말인데요. 임대 후 분양 전환. 디귿도요. 분양 전환된 임대 아파트.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그러면 여러분요. 전유 부분은 아파트는 전유 부분이니까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죠. 이때 인도받은 것은 임대할 때 최초 인도시냐 분양받을 때부터냐 이 말이죠. 언제부터다? 임대 시 최초 인도죠. 임대할 때. 그래서 여기는요. 첫 번째 줄 가운데 줄과 분양 전환된 시점이 아닌 임대에 의하여 두 번째 줄 인도받은 시점부터 디귿은요 분양 전환된 임대 아파트죠. 그래서 언제부터? 첫 번째 끝에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 최초 인도된 때부터 10년. 자, 됐죠? 자, 그러면 하자로 해서 건물이 몇 시에 해서 넘겨 그 다음 장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가야 돼. 알겠죠? 지금부터는 5분 안에 다 끝나요. 자요? 그러면 우리 재건축이 뭐예요? 재건축. 근데 이 집합 건물은요, 한 번 딱 들으면요, 뭐, 논점이 뭐 복잡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처음부터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한번 했잖아요. 그럼 보는 거 금방이에요. 그런데 이놈이요, 양이 많으니까 두 문제가 나와주면 좋은데요? 모르죠. 지금까지 딱 한 번 두 문제 나왔어, 딱 한 번. 그리고 계속 지금 뭐가 두 문제가 나오냐면, 실명법이 계속 두 문제가 나오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의외로 지금 두 문제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조문이 한 14개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쓸모가 없는 것들이 다 돌았어. 쓸모 있는 게 몇 개 안 돼. 이거요, 이렇게 딱 이렇게 흔들어 보면 몇 개 안 돼. 알겠죠?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알겠죠? 뭐, 인생 거 끝이에요. 한 방이니까요. 우리 여러분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뭐다? 뭐, 재건축이 뭐예요? 재건축. 재건축이 뭐예요? 건물 부시는 거? 건물 부시는 것을 철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재건축은 뭐냐면 봐요.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요, 이렇게요. 이렇게 빌라가 이렇게 세 가 있죠, 빌라가. 있으면 재건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요. 그리고 대지 있죠, 대지. 이 대지를 새 건물의 대지로, 새로운 건물이죠. 새로운 건물의 대지로 이용만 하는 것. 그걸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새 건물이 무슨 건물이 될지 알아 몰라? 이게 재건축은. 그러니까요, 주거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으로 상가를 지을 수 있고, 주거용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니까. 아무튼 새로운 건물만 지으면 재건축이에요. 우리 꼭 아파트만 지어야 재건축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 법에.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의 대지를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5분의 4 결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러면 가리잔 집회 결의할 때는 방법이 뭐다?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뭐도 해도 되고, 전자적 방법에도 되고, 두 가지를 혼용해도 되고, 대리 내에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에 의해서 결의라면은 재건축, 가리잔 집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면 되니까 5분의 4 결의 갖고, 그럼 불참자가 나와, 불참자. 불참자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불참자들한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서면으로 촉구해. 서면 촉구. 너 다시 들어올래 말래? 서면 촉구해. 서면으로. 서면. 알겠죠? 서면이란 말은 우리 시험범에 딱 2번 나오는데 여기서 1번 나와. 서면 촉구해. 그래서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이내에 이 사람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 참가다, 참가, 거절이다. 참가다, 참가, 거절이다. 참가, 거절이야. 이게 또 시험이 잘 나와. 참가, 거절. 여기는요, 서면으로 한다. 서면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촉구란 말이 다른 말로 최고란 말이거든요. 최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뭐라 하냐면 법제처에서 국민들이 법률 용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쉬운 용어로 바꾸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바꾼 게 바로 뭐냐? 최고를 촉구로 바꿔서 놨어. 최고를 촉구로. 시범적으로 바꾸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아직 한 번도 안 바꿨어. 촉구가 어려워요? 최고가 어려워요? 촉구가 어려워. 무슨 뭐 촉구가 어렵죠. 이거 무슨 뭐 당구 칠 때 촉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요? 예? 이게요? 촉구. 이게 뭐냐고. 아니, 최고가 더 잘 알아. 그렇지 않나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모르게 바꾸는 모르겠어. 이걸 뭐라 한다? 머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요. 그래서 2개월 안에 이렇게 2개월. 그런데요, 참가 거절이에요. 다시 또 2개월 정해, 2개월. 다시 또 2개월 정해가지고 참가를 거절한 사람한테 매도 청구를 해. 매도. 너 팔고 나가라.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해. 형성권.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 결의할 때 어떡하냐? 이러면 단지 있죠. 단지가 있을 때는 1단지 단지요. 이렇게 열세대가 있죠. 10개 동이 있죠? 그러면 단지가 있을 때는 재건축 결의할 때 전체 단지의 5분의 4냐? 각각의 건물, 동마다 5분의 4냐? 이게 문제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지 전체 단지의 5분의 4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뭐냐? 매도 청구는 뭐냐면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 단지가 이렇게, 한 동이 있는데 이 사람 반대. 아파트 철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철거하려면 이 사람 나가야 되죠. 그러면요, 이 두 사람한테 물어봐. 아무 말이 없으면 참가 거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찬성한 사람들 있죠? 찬성한 사람들 뭐라냐? 이 두 사람한테 나한테 팔아고 그래. 나한테 팔아라. 그걸 매도 청구라고 그래. 나한테 팔고 나가라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내가 당신 그거 나한테 파세요. 그런데 가격 매매되기 얼마냐? 현재의 시가다. 시가. 그 시가라는 게 뭐냐? 팔려고 그러냐?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를 시가라고 그래. 알겠죠?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 그럼 그 시가대로 팔고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전체 단지가 있으면 전체 단지가 다 5분의 4의 결의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죠. 각각의 동마다. 그러면 각각의 동마다 결의가 이미 끝나죠. 먼저 끝난 동부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매도 청구권을.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런 아파트 봐봐. 빌라 같은 빌라가 여러분요 이렇게요 6세대 빌라가 있어. 그럼 이게 한 40년 됐어. 40년 되다 보니까 건물의 일부가 낡아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복구를 해야 돼. 복구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전체가요 한 40년 되니까 한 아파트마다 한 빌라마다 5천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전체에 봤자 건물이 3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억밖에. 그런데 복구비용이 1억이 드는 경우가 있고 복구비용이 2억이 드는 경우 두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죠.
1억의 복구 비용이 되면은 전체 가격보다 2분의 1 이하이고, 여기는요 2분의 1을 만다 초과하죠. 초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2분의 1 이하일 때는 어떡하냐? 전체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해서 복구를 해. 비용을 n분의 1로 나누면 돼. 어느 누구도 안 하죠. 그럼 어느 누구 각자가 각 구분 소유자가 복구할 수 있어. 그리고 비용을 n분의 1로 하면 돼. 지분의 비율로. 그런데 여러분 봐봐. 복구 물건은 전체에서 3억인데 복구 비용은 2분의 1을 초과해. 2억이래. 그럼 이것은 복구를 해야 되겠어요? 재건축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 결의가 얼마죠?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해서 복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라 이 말이죠. 알겠죠? 2분의 1을 초과할 때. 그래서 5분의 4가 딱 3번 나와. 첫 번째 재건축 결의. 복구 비용이 2분의 1을 초과할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다? 아까 말했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해서 5분의 4 이상이 결의하면 제 가리단 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세 가지가 5분의 4예요.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41조, 51조예요. 뭐 이건 뭐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봐봐요. 재건축 결의죠? 그 다음에 이러면 우리가 재건축 결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재건축 결의할 때 여러분 그 재건축 결의하면 내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라고 하죠. 이 조합원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반 분양보다는 뭐죠? 분양 가격이 싸요, 비싸요? 왜 싸죠? 왜? 땅값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 대지권 아니에요. 중요하죠. 땅값. 그래서 땅값이 있으니까 내가 좀 싸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조합들을 보면 보통 지금은 옛날에는 좀 많이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거의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통 한 70%를 내가 부담하는 것 같아요. 70%만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억이다. 5천 35, 3억 5천 정도? 알겠죠? 그럼 1억 5천이 뭐다? 1억 5천이 뭐가 된다? 이것이 이제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일반은 얼마에 들어오는데? 5억에 들어오는데 나는 3억 5천 정도로만 내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재건축하면 좋죠. 좋는데 나는 지금 국가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어. 한 달에 60만 원씩 돈 받고 있는데 3억 5천을 내가 3억 5천에 대한 이자를요, 은행에서 다 대출해 준대요. 그건 좋지. 좋은데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럼 나는 재건축을 해야 되겠어? 계속 산다고 버텨야 되겠어? 계속 산다고 버텨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 뭐라 하냐? 재건축 결의할 때는 각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액이 얼마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 그걸 결정하고 나서 재건축 결의해야 돼. 그걸 결정하지 않고 재건축 결의하죠? 그 재건축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조합원 아파트들이 문제가 돼. 얼마 안 되는 조합원 아파트들은 처음부터 각자 비용을 많이 해봐. 3억 5천에다 가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그러니까 단가를 이 건축에 들어가는 단가를 최소로 정해. 그래가지고 한 2억 2천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일반 분양해가지고 아파트가 처음부터 시작이 딱 되죠. 그럼 그 다음부터 돈 들어간 게 조합원 아파트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 뭐 얼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는데 아무튼 말 많은 여자 있죠? 말 많은 여자를 몇 명 풀어. 새 파트도 아니고. 알겠죠? 분양 여기 시공사에서 푼다니까. 풀어가지고 뭘 한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면 싸서 좋은데 나중에 우리가 분양에 대해서 팔 때 돈 제값 못 받는다. 이미 건물은 철거됐지. 공사는 지금 시작됐지. 그러면 조합원들 어떡하겠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하죠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말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기는 맞는 것 같아. 그럼 그거 다 대출해 준다는 거야. 그건 뭐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지금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걸 엎질러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비는 여자들이 이제 가가지고 막 혓바닥을 막 놀리죠. 그럼 뭐 거기에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우왕좌왕 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분양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 알겠죠? 그래서 뭐 마감재는 뭘 해야 돼도 좋고 뭐는 뭘 해야 좋고 우리는 그때 했을 때 이거 뭐야 뭐 사시가 뭐였는데 적어도 요즘은 LG 것을 해야지 뭐 제걸 받는다더라. 뭐 앞에 아파트는 LG가 아니고 뭐 L 비슷한 G였는데 거기는 뭐 그거 해가지고 뭐 파는 것이 뭐 1,000만 원에 깎였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주민들이 불안하죠. 자기네 아파트 잘 돼가지고 잘 팔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 아파트가. 알죠? 그런데 큰 회사에서 들어오면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없죠.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자재를 뭐하고 쫙 나오니까.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재건축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다? 비용 분담이죠. 내가 얼마의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 알겠죠? 자, 지금부터 봐봐. 자, 재건축. 재건축은요, 47조. 47조는 뭐냐? 자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맨 끝에 건물을 철거하여 찾았어요?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거기까지 줄고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여 새 건물의 대지로. 이때 새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밑에 한번 봐봐요. 밑에 보면 2번. 아니네. 3번 뭐죠?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 건물을 신축하는 것 된다. 맨 끝에 허용된다 이 말이죠. 허용된다. 알겠죠? 다시요. 여러분 왼쪽 1번 그거 보면 재건축 결의죠? 재건축 결의는 얼마다? 5분의 4. 그 다음에 1번요. 재건축 결의는 무슨 결의가 가능하다? 서면 결의. 왜? 결의의 방법은 서면으로 해도 되고 전자적 방법으로 해도 되고 두 개를 혼합해도 되고 대리인에 해도 다 되니까 서면으로 하면은 굳이 조합원 집회를 가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맨 끝에 발의된 집회가 소집될 필요가 없다. 알겠죠? 소집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결의 방법 보세요. 우리 결의할 때는 1, 2, 3, 4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2하고 3이에요 2가 뭐죠? 전체 계략적으로 산정이죠. 전체 건축에 드는 계략적으로 한 250억이 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게 얼마냐? 비용 분담에 관한 거 3호. 그래서 이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1번 봐봐. 1번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안 되면 재건축결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자, 그 다음 장 재건축 절차 여기 봐봐. 여러분요 지금 여기요 여기 까맣게 된 게 있죠. 법조문 있죠. 이게 48조인데 이 48조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봐봐.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어. 간단하게. 첫 번째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돼?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줄고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첫 번째 5분의 4 두 번째 줄 찬성하지 아니한 고분소유자 찬성하지 않는 고분소유자에 대해서 세 번째 줄 맨 끝에 서면으로 촉구 알겠죠? 294페이지 맨 위에 참가 거절 간주라고 되어 있나요? 몇 개월 이내에 촉구한다고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해답해야 돼. 그런데 3항은요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참가다 참가 거절이다 줄과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참가 거절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 대부분 정답이 뭐라고 그러냐? 참가한 것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요 48조 그 밑에 사항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운데 2개월 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2개월 찾았어요? 위에서 네 번째 줄 가운데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돼 있죠? 제2항이 뭐야? 여기 봐봐. 제2항이 2개월이라니까 2개월부터 다시 또 2개월을 정해. 알겠죠? 그래서 뭐란다? 그 사람한테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구분 소유자에게 줄거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시가로 매도할 것, 시가 동그라미 프리미엄 포함을 시가로 매도다. 그런데 이때 매도 청구를 할 때는 어때요? 단지 전체 5분의 4다. 각각의 건물마다 5분의 4다. 각각의 건물마다 5분의 4다. 자, 기억. 매도 청구권은 형성권. 알겠죠? 매도 청구권 형성권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요, 재건축 결의가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5분의 4. 재건축 결의가 5분의 4 결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재건축 결의가 바로 밑에 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그러면 재건축 결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맨 끝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거기. 하나의 단지 안에 재건축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줄 끝에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 밑에는 줄 안 그어도 되는데 뭐냐면 일부 동이 먼저 재건축 결의가 있어. 그러면 그 재건축 결의가 끝난 동부터 빨리빨리 뭘 해야 돼?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내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나머지 놔두고 그다음 공용 부분에 복구. 그 다음에 2분의 1 이하 줄과 1항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 그럼 바로 밑에 각 구분 소유자는 맨 끝에 복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복구한 자는요 어떻게 해요? 2항의 맨 끝에 첫 번째 맨 끝에 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 상환을 청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하죠? 그런데 밑에는요 2분의 1을 초과 그럼 얼마 한다? 두 번째 끝에 구분 소유자 5분의 4 그렇게 돼 있죠? 5분의 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죠. 여러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줄곧 건물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문제. 건물과 관련된 문제, 건물. 그러니까 우리는 집합건물이니까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잖아요. 건물이니까 대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에 있다? 시도. 시도에 뭐 한다? 둔다야, 둔다. 아까 말했죠? 둘 수 있다가 하나 있다가 있는데. 뭐다? 관리위원회. 그냥 우리 집합건물에서는 대부분 다 뭐다? 둔다, 한다, 본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런 말이 없다고. 근데 둘 수 있다 딱 하나 뭐 집합관리위원회.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둔다? 시도. 이러면 시도니까 이런 봐봐요. 원주시에 둘 수 있어 없어? 원주시에 둘 수 있어? 서울특별시, 경시도. 알겠죠? 뭐죠? 세종특별자치시, 시도. 알겠죠? 시도에 둔다 이 말이죠. 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죠? 여러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뭐를 하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자, 줄고 분쟁 당사자 신청. 그러니까 분쟁 당사자 신청이죠.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것이 뭐냐면 층간소음 같은 거 할 때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다음에 1, 2, 3, 4, 5, 6, 7 이걸 암기해야 돼. 이거를 해. 이걸 암기해야 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걸 어떻게 암기해? 암기 못하죠. 그러니까 1하고 3만 동그라미. 1하고 3만. 1이 뭐죠? 건물의 하자죠. 건물의 하자. 근데 바로 옆에 뭐라 나왔죠? 공도주택의 줄고 두 번째 줄, 1번의 두 번째 줄,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왜 제외하죠? 왜 여기서 안 돼? 담보 책임하고 하자 보수는 왜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써. 분양자와 시공사 책임. 분양자와 시공사 책임이에요. 하자 보수는 아까 우리 구조 하자 보수 했잖아요. 그거 괜찮아. 해서 큰일 날 뻔했어. 다 끝났는데. 그래서 보면 거기 뭐냐면 분양자와 시공자, 분양자고 시공자가 책임 문제 이것은.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집합건물 분쟁은 주민들끼리 지금 발생하는 걸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3호. 공용 부분에 관한 거예요. 공용 부분. 전유 부분 지가 알아서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용 부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돼. 만약에 다른 것들 그러면 정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 문제 낸 놈이 정신 나간 놈이지.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하고 3밖에 없어. 공용 부분은 뭐다? 전유 부분. 그 다음에 건물의 하자에 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건물 보수, 담보 책임 포함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이런 건물의 하자죠? 여러분 그거 써봐. 대지의 권리하자. 대지에 관한 권리하자. 된다 안 된다? 안 돼. 대지 안 돼. 알겠죠? 대지는 안 돼. 왜? 삼겹살을 구워 먹었지 대지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건물의 하자. 그 다음에 담보책임하고 하자보수 안 된다. 공용 부분이지 전유 부분 아니다. 됐죠 지금?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이죠? 여러분 이제 거꾸로 봐봐. 공용 부분 복구는요 2분의 1 이하일 때는 각 공자가 하죠? 2분의 1을 초과할 때는 누가 한다? 5분의 4로 한다. 그 다음에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5분의 4의 결의가 있다. 불참자한테 무슨 촉구를 한다? 서면으로 촉구한다. 2개월 이내에 아무 말이 없다. 참가다, 거절이다. 다시 몇 개월이다? 2개월. 그래서 그 사람은 뭘 한다?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재건축 규율할 때는 단지 전체의 5분의 4다. 개개의 건물마다 5분의 4다. 개개의 건물마다 5분의 4다. 재건축 규율할 때는 비용 분담에 관한 것을 해야 돼. 죄송해요. 어디를 쓰나? 293페이지 봐봐. 293페이지 재건축 결의사항이 있죠? 결의사항이 1, 2, 3, 4를 결의해야 되는데 재건축 결의사항이 아닌 것이 시험에 나왔어. 정답이 뭐로 나왔어? 홍보비에 관한 사항. 홍보비.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데 무슨 홍보비를 해요? 알겠죠? 홍보비에 관한 것.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재건축은 뭐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서 그 건물을 홍보비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알죠? 그건 안 들어간다고.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재건축 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홍보비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재건축 결의를 할 때는 재건축이라는 것은 건물을 철거하고 그 건물의 대지를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담보책임이죠? 담보책임에서 아주 중요한데 담보책임은 편면책 강행 규정이죠? 그 다음에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자 담보 추구권. 하자 담보 추구권을 담보를 말한다.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현재 구분 소유자. 입주자 대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주자 대표 안 돼.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지난다? 각각 하자가 발생할 때부터다. 그 다음에 하자 보수 청구.
하자 보수 보증금은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은요, 전유 부분은 인도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 그 다음에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는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이 있는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 후 분양 전환됐다. 그러면 분양 전환된 때부터 10년이 아니고 언제부터? 최초 인도를 받은 때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결의 취소에서는 한 날로부터 1년이고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집회 결의는 어떻게 한다? 집회 결의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고 전자적 방법 2개를 합할 수 있고 대리인이 의할 수도 있다. 만약에 서면이나 전자적 결의 방법으로 얼마가 동의하면 얼마? 5분의 4. 그러면 가르자는 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우리가 결의권을 얼마 한다? 결의권은 지분의 비율로 의결권을 주죠. 그런데 아파트에 여러 사람이 공유일 때는 반드시 한 명을 뭐 한다? 정한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다. 한 명을 정할 때 어떻게 한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로도 안 되면 각자가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관리자는 지표는 2가지가 있다. 정기하고 임시하고. 임시는 누가? 관리인 또는 얼마? 5분의 1. 임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 임시는 거의 다 5분의 1이에요. 알겠죠? 5분의 1. 그 다음에 정기관리자는 지표는요. 정기관리자는 지표는 뭐죠? 해결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업종 준수 의무 있죠? 그럼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뭐 할 수 있다? 단수할 수 있다. 단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규약은 설정, 변경, 폐지할 때는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4분의 3이다. 위원회는 규약으로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것이다? 관리인을 감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리인의 자격은 누구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가 된다? 구분 소유자가 한다. 몇 년의 범위 안에서? 2년이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몇 년을 범위 안에서? 2년을 범위 안에서. 만약에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 부정한 행위. 그럴 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어디에? 법원에 해임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의 권한이 아닌 건 뭐다? 공용 부분의 변경이죠. 그런데 전유 부분의 변경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관리인은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할 때 1년에 몇 번? 한 번이다. 한 번 이상이다. 한 번 이상이다. 한 번 이상. 관리인은 몇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만다? 둘 수 있다다. 둔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무하고 책임이 있죠. 제5조 의무는 공동이익을 침해하거나 그 다음에 용도의 사용금지라든가 불법 증개축을 하죠. 그것을 만약에 구분 소유자가 한다. 43조 결과 제거, 그 다음에 정지 청구, 44조 사용 금지, 45조 경매 청구. 만약에 아파트 입주자가 한다. 점유자가 그러면 계약의 해제 및 인도 청구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 금지하고 경매를 청구할 때는 얼마의 동의? 4분의 3. 어떻게 한다? 법원이 한다. 법원. 그 다음에 점유자의 먼저 계약 해제하고 인도 청구도 얼마다? 4분의 3이다. 그런데 법원이 하는 것도 2개죠. 사용 금지, 그 다음에 경매 청구. 경매 청구를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판결 확정일로부터. 그런데 당해 구분 소유자는 경량인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43, 44, 45, 46은 누가 한다?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우리는요 전유 부분하고 대지권이 있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을 같이 사는 거죠. 대지권을.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전유 부분만 등기되고 대지 사용권은 등기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고 본권이다. 이것은 대지 사용권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이고 전유 부분을 주된 권리라고 하고 대지 사용권을 종된 권리라고 하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대지권에도 미친다.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데 규약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약으로 약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뭘 해야 돼? 반드시 대지권 등기를 해야 돼.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얼마? 4분의 3. 그 다음에 우리가 단지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계량을 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 얼마? 과반수. 콘도 얼마? 과반수. 공용 부분의 관리 청소하는 거 관리 얼마? 과반수로 한다. 과반수 이렇게. 그 다음에 12조 보면 뭐냐? 지분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죠.
우리가 공용 부분의 사용은 어떻게 한다? 사용은 지분의 비율이라 용도다. 용도. 그 다음에 대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은 법정 공용 부분이 있고, 뭐가 있다? 규약 공용 부분. 규약 공용 부분은 뭘 한다? 등기를 한다. 등기할 때는 뭐 만든다? 표제부 만든다.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별도로 처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전유 부분이 구분 소유권에 객체가 되죠. 그럼 아파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되죠. 하지만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분양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통해서, 즉 아파트 같은 경우 그것은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권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집합 건물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줄거진 거 있죠? 줄거진 거 보면, 아니, 이것은, 그리고 집합 건물 같은 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파트 사는데, 아, 이게 이렇구나 생각해보면 금방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집합 건물에 관해서 한번 강의를 들었는데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 그런 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알겠죠?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